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려 들어 누웠습니다. 아마 법정 구속을 예감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좌파 진영의 맹주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이재명 대권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이재명을 급습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한동훈 대표는 연일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고 그의 측근들 또한 민주당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발언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동훈, 이원석 라인이 의도적으로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김명수 체제의 잔재들과 무언의 합의를 이루면서 대한민국 법 질서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문재인의 사냥개들이 권력 핵심부를 차지한 비극이 2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동훈은 촛불 집회의 광기를 국민 눈높이로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는 이러한 광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헌법 84조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글을 과거에 남겼습니다. 이제 와서 한동훈과 이원석은 이재명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관적 현실 인식 그리고 패배 의식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권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의 운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권력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입니다. 어떤 권력도 이 불변의 도덕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에 이재명은 곧 구속될 운명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공범 관계에 있었던 범죄자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동업자 그리고 신부름꾼들은 역시 차례차례 구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재명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백현동 사건의 핵심, 이재명의 최측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 징역 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가 수수한 금액이 무려 74억 5천만 원입니다. 한 개인이 챙긴 돈이 74억 5천만 원. 그렇다면 백현동에서 나온 검은 돈, 비자금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같이 어마어마한 부패 비리, 썩은 뇌물 범죄는 누군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 주범은 지금 권력의 중심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형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백현동에서 인허가를 담당했던 김인섭 씨가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그 사업을 주도한 주범에게는 더 큰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치주의 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신진우 판사에게 딱
걸렸습니다. 이재명 변호인단은 신진우 판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통합해달라고 신청사를 냈지만 대법원에서는 즉각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제 신진우 판사가 이재명의 대북 송금 1심 판결까지는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심부름꾼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법정 구속이라는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한 만큼 주범 이재명도 법정 구속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이 8월 27일에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자체 검사한 결과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드러누웠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만배와 최윤길이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만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 그 당시 성남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윤길 전 의장은 김만배의 청탁을 들어주고 40억대 성과급을 받은 혐의로 4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은 성남시장 이재명의 허락 없이는 청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만배, 최윤길의 유죄 판결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심부름을 했거나 또 최측근들이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서 구속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역시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재명 대권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훼손되었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검찰 권력은 한동훈도 아니고 이원석 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물러나고 이제 이재명, 문재인의 사법 처리는 삐터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주요 재판 일정을 보게 되면 그의 사법 처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실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월 27일 대북 송금 사건의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에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이 이어질 것이고 10월 말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은 신진우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에게 무려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범 이재명은 법정 구속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월에 위증교사 판결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99.99% 이재명의 유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10월 위기설입니다. 심각한 내분과 함께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재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실존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코로나 감염이라는 수단으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현상은 부산 헬기 수송 작전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작년 9월에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초췌한 환자의 모습으로 법정에 나가서 눈물로 판사에게 애원해서 구속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꼼수들이 허상이었고 생쇼였음이 세월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주변에 떠돌고 있는 영혼들은 모두 허상들입니다. 대권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헛된 망상일 뿐 절대 현실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땡깡 시대, 몸부림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권력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가 됩니다. 어떤 권력도 이 불변의 도덕 앞에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정의의 법칙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이종현님, 이영권님, 현문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